안녕하세요. 오래도록 불교 깨달음 이야기와 사람들 마음길을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에 깃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친구가 없는지에 관한 두 가지 까닭을 담은 옛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마음 한켠에서 뭔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아주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리아였습니다. 아리아는 언제나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곤 했지요.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지만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아리아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무척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아는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서툴렀고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늘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가벼운 놀이나 대화조차 진지하게 곱씹곤 했습니다. 아리아의 집은 마을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따뜻함이 감도는 보금자리였지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느라 새벽부터 밭일에 매달렸고 어머니는 집안을 깨끗이 돌보며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아리아에겐 나이차가 꽤 나는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은 오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가족끼리는 두루 화목했지만 아리아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다수가 아리아의 조용한 태도를 너무 조심스러워 보인다고 여기며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기에 아리아는 더욱 움츠러들어 친구 사귀기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리아는 마을 광장에서 또래 아이들이 즐겁게 공을 차며 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가득 터뜨리며 한데 어울려 있었고 아리아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왜 난 저렇게 함께 어울릴 수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늘 하던 대로 혼자 놀기로 하고 광장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광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리아는 타가와라고 불리는 강가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아리아가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종종 찾아오는 아늑한 장소였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던 중 아리아 곁으로 살포시 다가오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 마을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리아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리아는 잠깐 놀랐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열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늘 혼자라 쓸쓸하고 다른 아이들은 재미있게 어울려 지내는데 저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리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이여,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를 뿐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자신을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단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처럼 인생도 흐름이 있지.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느리게 흐를 때도 있으니 너 역시 너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란다. 외로울 때일수록 내 안을 바라보고 내면을 키울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보거라. 물론 친구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와 대화하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야. 아리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마음속에 조금씩 평온이 생겨남을 느꼈습니다. 외로움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 의미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저는 친구가 몹시 갖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웃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어째서 저에겐 그게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걸까요? 아리아의 목소리엔 간절한 바람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리아의 눈을 따뜻이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네가 친구를 사귀기 힘든 까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단다. 첫째, 내 스스로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길 두려워한다는 점이야. 누군가와 어울리려면 마음을 열고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데 네가 속내를 감추면 다른 사람도 내 진짜 모습을 알 길이 없지. 그럼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겨버린단다. 아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다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 겁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도 크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믿어야 다른 사람과도 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법이란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인정하는 마음이 결국 남을 향한 따스함으로 이어지거든. 아리아는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고 느끼면서도 아직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하지만 아직 잘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민을 한 그루 나무와 그 뿌리에 빗대어 생각해보렴.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중요성이란다. 네가 너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잘하게 되지. 아리아는 부처님의 비유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다른 나뭇가지와 얽혀 함께 자라듯 너도 다른 이들과 얽혀 살아가야 하네. 이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자기 드러냄의 중요성이야.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솔직히 전달해야 서로 신뢰가 생기고 우정이 싹트게 되는 법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아리아는 서서히 자기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말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기색이 얼굴에 어렸다 싶었는지 아리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 두 가지를 지키면 친구가 생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젊은 이여,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만으로도 친구를 사귀는 길은 넓어질 수 있어. 이 두 가지는 우정을 쌓는 바탕과 같단다. 게다가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에 큰 흐름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아리아에게 따뜻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 소리를 들어보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거야. 자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누려 할 때 참된 우정이 피어나게 되지.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드러날 거야. 그러면 너의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거란다. 아리아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조용히 강가를 거닐며 과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 안에만 갇혀 지내면서 다른 아이들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웃음으로 인사하거나 다가가려는 시도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벽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난 원래 혼자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더불어 자기 동생에게도 마음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점이 떠올라 후회가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아리아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마음을 열며 다른 이들과 어울려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아리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기질은 그대로지만 아리아는 그걸 단점이 아니라 하나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바깥 세상에 다가서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아리아가 이런 깨달음을 얻자 부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해질 무렵 강물 위로 번지는 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이여, 지나간 일로 너무 낙담하지 마라. 잘못을 깨닫는 건 성장의 첫걸음이야. 저녁 해가 지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멋진 변화란다. 그리고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강처럼 인생도 늘 흘러가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영원하지는 않아. 흐르는 대로, 변화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힘이 중요하단다. 아리아는 부처님의 이 말씀에서도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으며 그 흐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부처님은 일러주신 것이지요. 친구라는 존재는 단순히 함께 놀기만 하는 게 아니란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줄 때 더 깊은 인연이 생겨나게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아리아는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부처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 위에 아름답게 반사되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잔잔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뒤 아리아는 부처님이 전해주신 말을 되새기며 친구를 사귀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큰 변화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는 서서히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아가 조금씩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도 함께해도 될까? 라고 용기를 내자 다른 아이들과의 거리가 차츰 좁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아는 칼라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칼라도 아리아와 비슷하게 내성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아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분위기에 호감이 생겨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취미며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마음이 통하게 된 두 소녀는 곧 서로에게 첫 번째 진정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칼라는 아리아가 가진 차분함을 이해해 주었고 아리아 역시 칼라의 속마음을 신중히 들으며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를 함께 거닐고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리아는 칼라와 친구가 된 뒤 부처님 가르침이 왜 옳았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아리아는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라와의 우정을 발판 삼아 아리아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리아 인생은 칼라를 만난 뒤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던 날들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밝고 충만해진 것입니다. 아리아는 무엇보다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타인을 소중히 대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아리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리아가 겪은 일들은 한 소년의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모든 시대에 통하는 커다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행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리아의 여정은 외로움에서 시작해 우정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을 돌보며 결국 친구를 사귀는 문을 열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망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인정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인생이 훨씬 다채롭게 바뀝니다. 아리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은 분명 큽니다. 누구든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따스해질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열고 아리아처럼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아리아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 일로 여겨질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요즘에도 유효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우정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을 밝히는 요소이니까요. 요즘은 화면 뒤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마주보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열면 진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그냥 함께 논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며 자라나게 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리아 이야기를 통해 되짚어볼 점은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내 자신과 진심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정은 자연히 피어납니다. 이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가치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가 더욱 소중해지는 현대에 꼭 필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리아 이야기는 우리의 오늘에도 귀한 힌트를 줍니다. 우정이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이 어떤 힘을 지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지요. 진실한 소통과 보살핌은 우리 삶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리아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정, 자기 수용, 그리고 남과 어울리는 마음가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리아가 경험한 일들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우리 각각의 가슴에도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리아는 자기 외로움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친구를 사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이겠지요. 일상생활에서도 아리아처럼 내 마음을 진솔하게 마주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존중하며 지낸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은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라 인생의 따스함과 색깔을 더해주는 가치 있는 인연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신을 아끼고 남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리아처럼 우리의 각자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기회가 늘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도 인생은 큰 전환을 맞이할 수 있으니 주저 말고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아리아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빛이 되어 여러분 마음에 머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안내를 마련해 두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온하시길 바라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